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인 오늘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는 오늘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 등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얘기의 주제는 어젯밤 밤중에 열린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얘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전망과 추측,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만나서 이 북한 문제를 얘기하곤 합니다. 근데 북한은 아시다시피 유교적인 왕조 체제죠. 독재 국가고요. 그래서 정보가 자유롭지 않아서 많은 부분이 추측으로 일관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열병식을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일반적인 상식적인 면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밤중에 열었다고 해서 화제고요. 또 눈물을 12번이나 김정은이 흘렸다고 해서 또 화제고요. 또 ICBM이 공개가 됐다. 세계 최대 괴물이 등장을 했다. 이제 미국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또 화제가 됐습니다. 먼저 12번 눈물을 흘린 김정은. 우리 공무원을 그렇게 참혹하게 총살하고 화형하고 또 자기의 고모부, 자기의 형까지 죽인 사람이 인민들에게 감사하고 인민들에게 미안하다면서 12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악의의 눈물 아니냐. 또 젊은 나이에 지도자가 돼서 이 왕조국가의 지도자가 돼서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들을 토로한 부분이 아니냐. 또 정치적인 쇼가 아니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손목시계, 차고 있었던 손목시계는 스위스제 1,400만 원짜리 명품이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석들, 대북 전문가의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경제난, 그동안 경제난으로도 김정은이 여러 번 인민들에게 죄송하다 또 얘기를 했죠. 또 태풍 피해, 코로나 등으로 인민들에 대한 걱정,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에 왕들은 심심하면 눈물을 흘리고 괴로움하고 잠을 못 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조금만 봐도 많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삼남의 흉년이 들어서 내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 또 어디에 역병이 들어서 이 나의 부덕의 소치다. 정말 깊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왕들은 눈물을 잘 흘리는가 봅니다. 김정은은 사실은 유교적 왕조 독재 체제의 왕이죠. 그래서 그런지 왕들을 닮아가고 싶은지 눈물을 많이 흘려는 것 같습니다. 12번이나 흘렸다고 하니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버지 김정일이 아니고 할아버지 김일성 따라하기 일환이다. 리더십을 구축해가는. 지금 한 10년 좀 넘었죠. 아버지 김정일은 50대가 돼서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미 북한 체제에 대해서 또 리더십에 대해서 이미 상당히 완숙한 경지의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김일성으로부터 이 지도 대권을 이어받았죠. 근데 김정은은 20대 후반에 아버지가 죽으면서 대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김새, 몸이 뚱뚱하다든가 머리 모양 모든 걸 김일성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죠. 저는 이 눈물도 그런 식으로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봅니다. 김일성은 좀 역사적으로 점검이 필요하고 고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항일 운동을 한 것으로 하고 또 건국에 굉장히 노력을 한 것으로 하고요. 여러 가지 이 인민들과 함께 북한 인민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이 가짜든 진짜든요 항일을 하고 건국을 했다. 이 과정에서 리더십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독재 체제로 이제 구축해 가게 되는데요. 김정은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럼 젊은 나이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리더십은 김일성을 그대로 모방해서 자기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는 걸 인민들과 함께 한다. 그 고통을 함께 하면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간다. 그 과정에 하나하나에서 리더십을 쌓아가는 노력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어려운 경제, 이 대북 제재가 가장 크죠.
대북 제재가 있지만 우리 뭐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핵이 꼭 필요하다. 또 이 핵 개발에 성공을 했다. 이 코로나도 이겨내고 이제 경제도 곧 이겨내게 되면 자기의 리더십은 서서히 구축되어 가는 거죠. 중요한 건 12번의 눈물과 ICBM이 같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미국 본토를 뭐 어느 지역이든 타격할 수 있는 ICBM 또 핵을 과시를 하면서 겸손은 떨었습니다. 미국이든 뭐 우리 대한민국이든 어느 쪽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기는 모두 자위를 위해서지 공격용으로 쓰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당당함의 표현입니다. 이제 핵 보유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핵 보유국이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는 핵을 가졌으니까 이제 얘기가 다르다. 내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인민들에 대한 나의 확고한 독재적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에서 오전에 NSC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내린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종전선언을 강조하고 있는데 무력 시위를 해서 좀 난감하다. 하지만 공격적인 이 무기들을 공격에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남북 간 합의사항, 무력 충돌과 전쟁을 방지한다는 합의사항은 지켜져야 한다. 또 대화가 유지돼야 한다.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애매한 메시지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김정은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정이 보내며 하루빨리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남북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자라는 거죠. 지금 미국 선거도 걸려 있으니까 미국도 자극하지 않고 지금 한국 문재인 정부도 자기는 얼마든지 이용할 가치 또 대화의 창구도 열어놓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에 매달립니다. 종전선언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종전협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평화협정을 하게 되죠. 문재인 정부는 이 평화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면 북핵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종전선언에 관심이 만약 있다면 그 종전선언에 또는 종전협정에 또는 평화협정의 전제 조건은 미군 철수죠. 종전을 하고 평화가 됐는데 미군이 있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명목상으로. 지금 서로의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이거 지금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요. 우리 지금 70년 동안 지난 남북 관계에서 지켜보는 대목입니다. 긴장과 평화의 관계 말이죠. 서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북한이 핵을 제거할 것이라고 보고 북한은 이렇게 하면 미군이 철수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요. 우리 상식적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신의 임기가 이제 1년 5개월 남았습니다. 무슨 10년, 20년 집권할 것처럼 남북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북한의 김정은의 지금 관심은 가장 큰 관심은 뭐 핵이든 인민에 대한 눈물이든 그 끝은 자신의 체제 보장입니다. 자신이 계속 왕으로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걸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지니까 역시 채찍과 당근, 강원 양면 전략은 외교 관계에서나 사람 관계에서나 어디서나 유효한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위험합니다. 거기에는 자기 개인의 또는 정권의 이익이 걸려 있거나 또는 다른 뜻이 있는 것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한 것이죠. 북한 핵 제거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강경한 입장인 미국과의 연대를 끈끈이 더 하면서 중국과의 끈도 놓치지 않고 강원 양면 전략으로 가는 것이 남북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국민, 일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종전선언 강조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미군 철수 강조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북한 보고 핵 제거, 핵 감축
시작해 달라고 해서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 이미 다 알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지금 말의 성찬들이 오고 가는데 그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 일반인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12번 울었다. 그리고 ICBM이라는 어마무시한 무기를 선보였다. 모두 왕으로서, 독재자로서, 또 참혹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양면 전략이다. 그게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